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필기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 필기 공부하실 때 어땠어요? 그 필기 합격 되면은 이제 다 된 것 같았죠. 그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조마조마하셨을 텐데 이제 먼저 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필합이시면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된다라는 거를 좀 체감할 때까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 어제 보니까 청별로 또 그 체력 일정도 조금 빠른 청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상관없는데, 운동 이제 막 아예 손 놓고 계시다가 하시려면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예, 좀 어려운 시간일 것 같아요. 그 체력 기간이 짧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많고, 또 갑자기 느는 종목도 있겠지만, 또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에 체력 평균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꾸준히 하셨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결과가 좋게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저 이제 면접 설명회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필기 발표 난 이후니까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면접 일정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음, 보시면 자, 서울청 남자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지금 총 응시 원서 접수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700명 정도 응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기 합격생은 대략 770명 정도. 대략 지금 최종 선발 인원의 약 1.6배수 정도 뽑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건 통상적인 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산점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조금 있고 가산점 준비가 좀 미흡해서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조금 더 줄어들 거고. 근데 체력 시험이라는 게 좀 있는데 보통 필기 합격 컷으로 합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체력 점수가 한 40점 이상 이렇게 되면 일배수 컷 정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체력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필기 점수권에 내가 뭐 배수가 얼마다 이거는 조금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실제적인 내 배수로 확인하는 거는 체력 시험이 끝난 이후까지를 보셔야 내가 일배수 컷에서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 정도 인원을 잡아놓기는 했는데 요거는 대략 1.3배수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1배수 컷에서 0.7배수, 1.3배수까지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커트라인이라는 거는 그 구간대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 0.8배수, 7배수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면접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1.3배수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붙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저는 면접 10년 이상 하면서 1.45배수에서도 들어가는 경우는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이제 그 뭐 체력 시험도 있고 면접 시험도 있겠지만 필기랑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냥 면접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저냥 뭐 준비하실 거면 안 하는 이만 못 하고요. 이왕 준비하기로 결심을 하셨다 그러면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게 마지막까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고배수에 있는 학생들도 간절한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다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뒤집는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뒤집힌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까? 준비하지 말을까라는 고민이 있다 그러면 혹시 준비하기로 결심이 쓴 그날부터는 면접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혹시 떨어지더라도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음번 면접도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고 또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자, 그러면 어, 면접이라는 거를 뭐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은 뭐 수험자를 직접 대면해서 그 인품 언행 따위를 시험하는 절차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통해서 경찰에 필요한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받았고, 또 체력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찰로서 필요한 신체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근데 굳이 또 면접 시험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면접 시험은 이제 경찰 조직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커지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뭐 경찰 비리 사건이라든지 자살 문제라든지 트라우마 문제라든지 또 조직 내에서 갈등 문제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물론 이제 다 준비된 학생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조직에 딱 받아들였을 때 뭔가 조직에 융화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한 번 더 거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성검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정신병리적인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고 그런 의미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전문 지식,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 뭐 평가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또 면접 특강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 이제 들어온 지 대략 한 5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청마다 개별 면접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길게 보는 청은 한 15분, 또 적게 보는 청 같은 경우는 5분 이내로 5분 정도, 7분 이 정도로 개별 면접이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 지금 들어와서 한 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에 대한 인성이 평가됐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근데 어차피 근데 면접에서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본인의 본성이 어떻든 본인의 평상시 성격이 어떻든 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면접관한테 표출해 주는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뭐 열심히 잘했고 말만 좀 못하는데 그래도 뽑아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시기보다는 그래도 준비된 자세로 들어가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면접 전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부분들, 이제 서류 제출, 신체 검사를 포함해서 서류 제출이 있고, 또 체력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라는 게 있고, 당일날 이제 사전조사서라는 구술시험도 보게 돼요. 뭐 청에 따라서는 면접 당일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면접 전에 들어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서류 절차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합격생 어제 합격자 발표 나오고서 공고 봤을 때 다 꼼꼼히 봤나요? 네, 다행이네요. 명단만 확인하고 덮으셨나 해서 이거는 실제 면접 절차니까 넘어갈게요. 꼼꼼히 읽다 보면 뭐 모든 서류는 단면 인쇄해야 된다. 뭐 워드로 작성하더라도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된다. 사진에 테이프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 읽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종 증명서, 기본 증명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 다 본인 기준으로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셔야 되고 주민등록 번호가 전체 다 나오게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체 검사서는 병원에서 물론 잘 알아서 해주겠지만 인비 처리 밀봉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개봉하지 않을 수 있게 직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밀봉 처리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되고 모든 서류마다 응시번호 성명 요번에는 이제 밑에 보니까는 응시번호 성명 기재하기 아예 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것도 없어서 다 자필로 기재를 했었는데 또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초본 띄었는데 두세 장 스테이플러 붙여서 나왔어요. 그것도 다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들 또 서류는 준비된 목록대로 정리해 주신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집에 가셔서 공고문 한번 다시 펴시고 그 내용들 꼭 확인하셔서 서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류 목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첨부돼 있는 그거를 작성해서 내는 것도 있고 또 관공서에서 직접 발부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원진술서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되는데 요 등록 기준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 증명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직장을 현재 가지신 분이라면 직장명이라든지 그런 거 기재해 주시면 되고, 가족 관계는 부모님, 배우자, 혹시 기혼이시라면 배우자, 자녀가 있다면 거기까지만 기재해 주시면 되고, 혹시 결혼한 분들 같은 경우에 배우자의 부모분들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국적 이런 거는 뭐 넘어갈게요. 재산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동산, 채무에 대해서 적으시는데 저 학자금 대출이 좀 있는데 이거 적어도 될까요?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기재하셔도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 그러면 기재하셔도 되는데 그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정보과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소명만 뭐 잘 해주시면 되고 뭐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 아니라면 그냥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소명만 잘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 사회단체 활동이 되어 있는데 그 혹시 정당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뭐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닌데 혹시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뭐 친구나 뭐 부모님이 가입한 경우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탈퇴하시고 빼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합격 여부를 떠나서 그냥 조금의 리스크라도 좀 줄이자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학력난 뭐 경력 겸직 사항인데 이제 여러분들 직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 경험을 뭐 다양하게 적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2개월, 3개월 아니면 뭐 몇 개 막 적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쓰시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게 잦은 이직 경험이 꼭 좋은 것도 아니실 거고 짧은 근무 기간이 도움이 되실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색적으로 내가 면접에서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력이라고 하면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다 적으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면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력을 좀 추려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자격 면허 같은 경우는 가산점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증은 굳이 뭐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가산점 서류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기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는 거는 적어두셔도 돼요. 뭐 별거 아니더라도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경우는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해외 거주나 북한 거주 이력 요거는 그냥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 신원 진술서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다 서류 준비가 다 가능하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아직 서류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병원 신체 검사를 우선적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 그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간 수치 막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발급받는데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또 간 수치 높게 나와가지고 재검 나오면 또 다시 검사 받아야 되고 또 일주일 또 소요될 수 있어서 이 부분만 빨리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하루에 다 정리가 된다. 그래서 뭐 그 신체 검사서 뒤에도 병역 그 뭐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이 있는데 요즘 병원들이 워낙 많이 하니까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그리고 문신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사전조사서는 인적성 검사일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청에 따라서는 면접 당일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구술해서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 시간 20분 안에 작성하셔야 되는데 생각하고 쓰다 보니까는 20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되게 짧아요. 그죠? 그래서 뭐 주제는 공직 가치를 물어보는 경험도 있고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시험도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들 그 경험을 물어보는 식의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은 이제 경험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뭐 작년 2차 시험 예시입니다. 그래서 뭐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가시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데 준비 없이 기술하시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더러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면접장에서 면접 자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직접 기술하신 내용이. 그래서 내용상의 특이점이 보인다면 그거를 질문으로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유사하게 연결된 질문들도 가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한 3명에 1명꼴로는 사조서 질문을 좀 받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조서 특강을 4월 첫 주에 잡아놨는데 이걸 조금 빨리 하는 이유가 그 기출 자료 좀 드리고 하니까 미리 좀 연습을 좀 해보시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당일날은 이제 여러분들 집단 면접과 개인 면접 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면접 트렌드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하고는 좀 다르게 어, 면접 시험이 좀 질문 자체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기존에 보면 다른 직렬에 비해서도 경찰 면접은 질문 유형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뭐 평이한 질문도 있겠지만 좀 난해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도 물론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 현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직들이 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한 질문들도 있고 또 경찰로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의 질문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형 질문도 들어가게 되고 시사 관련 이슈도 들어가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이제 2차 기출인데 뭐 응급 상황이고 보호 조치 이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많다면서 인도받기를 거절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는 현직 매뉴얼이 있어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또 응답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죠? 경직법의 보호 조치는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지금 필기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응급 입원이나 뭐 이런 거 다 기억나요? 예. 그거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필기적인 상식 뭐 필기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다 외워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로 열심히 외워놓은 거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하려면 정말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사 관련된 이슈 뭐 지난번 면접 때는 그 이상동기 범죄가 엄청 많았었죠. 그래서 관련된 질문도 또 많이 나와서 이상동기 범죄 증가하는데 도보 순찰이 효과가 있냐? 뭐 이거 복합적으로 질문한 거죠.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뭐 도보 순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복합적인 질문들이 들어간다. 단체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5명 이제 뭐 특채나 아니면 좀 적은 인원청 같은 경우는 한 3명도 본 경우는 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5명이 한 조로 들어간다. 그리고 상대 개인 면접과 다른 거는 다른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좀 그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하는 친구들만 수두룩 들어와 버리면 상대적으로는 좀 못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면접 스터디 할 때는 맨날 못한다고 구박받았는데 들어갔는데 더 못하는 친구들만 들어오면 어때요? 또 잘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 평가 대상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들, 뭐, 나만 잘하면 돼. 혼자 돋보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광탈하는 경우도 여럿 있죠. 그죠? 다른 사람과의 상호 대화 능력이라든지 경청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면접 때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면접 개별 면접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관, 공직관, 그 다음에 상황, 그 다음에 경험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들어가고 요즘은 경험과 관련된 질문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를 되게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 정리를 뭐 그냥 단순하게 면접이니까 나열식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표현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한 친구를 예를 들어 보면 저는 뭐 어느 봉사단체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쭉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해외 봉사로는 어디서부터 몇 년 몇 년 갔다 왔고 지금도 현재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봉사 이력이 좀 좋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진짜 고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 한 두세 시간 나가본 게 다인 친구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답변들을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제가 목욕봉사를 한 2시간 갔다 온 게 있어요. 네, 면접관이 봉사활동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그 양로원 목욕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목욕봉사다 보니까 남들 몸에 손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고 나이 많으신 분들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도 안고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가 알지 못한 재밌는 얘기들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쯤에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언제 또 올 거냐고 눈물을 글썽이시는 그 모습에서 저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경찰관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시간, 3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얻은 것들을 면접관한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면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되게 중요시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면접장 처음 딱 들어갔는데 말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그냥 면접관들이 처음부터 뭐 막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긴장감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 해요? 오래 기다렸어요? 밥은 먹었어요? 오늘 기분 어때요? 뭐 이렇게 가볍게 질문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면접 오래 기다렸나요? 제가 수험 기간이 약 4년 정도 됩니다.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너무 많은 걱정과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경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 면접관이 가볍게 질문 던졌는데 이게 고생 너무 많이 한 친구야,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힘들죠. 그냥 간단하게 밥 먹었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아침을 잘 먹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은 웬일인지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찌개도 끓이시고 뭐 밥상도 잘 차려주셔가지고 시험 잘 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막 하면 남의 집 귀한 자식이잖아요. 면접관이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면접은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면접을 풀어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면접은 교수님들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희는 이제 그 교수님 3분이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김윤정 교수님이라고 전직 그 아나운서 출신의 지금 그 공무원 면접을 계속 꾸준히 단연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혹시 스피치 학원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은 물론 기본적으로 다 잡아 주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분들 답변 구조화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은지, 또 공직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다 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승철 교수님, 경찰 경력이 32년간 하신 경찰관 출신 면접관이시고, 또 실제 면접관도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찰 실무 관련된 질문, 또 매뉴얼 관련된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K 박인규 접니다. 저는 2012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지금 경찰 면접을 계속 하고 있고요. 12년도부터는 몇 년이에요? 꽤 많죠. 원래는 한 10몇 년을 인천 지역에서만 면접 강의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인천청 합격생 3명 중에 2명은 제가 합격시켰다. 거짓말 같죠? 근데 진짜예요. 왜? 16년 1차 때 여경 몇명 뽑았게요? 인천? 3명 뽑았어요. 그 중에 2명이 저한테 수업 듣고 간 학생이라서 저는 거짓말같이 광고하겠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제가 합격시켰습니다. 맞죠?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그 라이브 인터뷰라는 다운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합격생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만 합격한 학생들이 약 8,900명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해 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3명이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 그 면접 캠프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전문 교수진입니다. 그래서 뭐 전직 경찰관 출신 분들만 하는 면접 특강에서는 뭔가 스킬적인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 들고, 또 스피치적인 면접 특강만 하다 보면 또 전문적인 지식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교수진 3분이서 그러한 서로 강점들을 좀 부각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에 빠짐이 없이 다 하실 수 있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피드백. 저는 이제 실전 면접 캠프라는 이름을 10몇 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스터디 같은 경우는 잘하면 좋죠. 잘하고 좋은데 실제 면접장에서 긴장해서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긴장감 없이 면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매 수업이 거의 모의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은 인원 많은 면접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면접 수업을 매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실전 면접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단계별 모의 면접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토도 그거예요. 연습을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그래서 실제 면접에서는 연습했던 거에 더 어려웠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충분히 시켜드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정예, 답변을 한 명 한 명 봐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원 제한을 두고서 접수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답변을 만들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면접에서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답변을 다듬어 드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물론 면접 다니면 답변 다 만들어 줄 거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과제도 엄청 많고 여러분들 준비해 오셔야 될 부분도 많고 대신에 그 대답이 면접관이 들을 때 신뢰가 갈 수 있고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으로 최대한 다듬어 드린다는 거 그겁니다. 자, 그리고 그 관리형 스터디 그러니까 수업은 월수금으로 해서 주 3일 공식적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제 중간에 화요일, 목요일 같은데 여러분들 조별로 스터디 하잖아요. 그죠? 뭐 토요일, 일요일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스터디 부분도 저는 어차피 학원에 상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터디 하는 시간에도 제가 들어와서 관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서 빨리 스터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 드릴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많은 양의 정보도 공유받고 또 많은 연습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된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 테스트를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2번 실시를 하거든요. 개별 카메라 테스트 1번, 그 다음에 집단 모의 면접할 때 카메라 테스트 2번을 해드려요. 근데 개인 카메라 테스트는 면접 개강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게 될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습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면접 선생님들이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고쳐 나가는 거죠. 초반에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집단 면접 같은 카메라 테스트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면접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과 섞였을 때 이 무리 중에 나의 존재감이 어떤지 나는 어떻게 보일지 이것도 한번 평가받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는 총 2회, 다른 데보다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개강 커리큘럼은 뭐 일단은 사조서 특강 제외하고 면접 개강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거에는 제가 뭐 개인 과제라고 적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개강 전에 여러분들 조금 답변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개강 이후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1대1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경험들이 면접에서 좀 발휘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작업들을 좀 하고 만들어 온 답변들을 다듬어 줄 수 있는 답변들을 하는 거죠. 사회생활 경험 있어? 저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밖에 없는데요.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그거 좋은 경험이죠. 그죠? 그죠?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아르바이트였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나중엔 가게 키를 맡길 만큼
신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사람 상대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만들면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들을 좋게 만들어 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장에서 인사, 표정, 발성, 기초적인 자세 연습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메러비안의 법칙이라서 사람을 판단할 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대요. 첫눈에 반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4초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 면접장 들어갈 때 울상하고 들어가면 어때요? 중간에 아무리 애써도 진짜 애쓴다라는 거 생각할 거고, 밝고 건강하고 자신 있게 들어간다면 중간에 막히는 질문에서 조금 표정 안 좋아져도 이 질문 좀 힘들었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 면접관이 AI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면접 5대 질문. 뭐 여러분들 많이 한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포부, 지원해보고 싶은 부서, 봉사 경험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로 먼저 모의 면접이랑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입에 붙고 말하는 연습이 된다면 난이도를 올려가는 거죠. 경험형, 상황형 뭐 이런 질문들을 추가하면서 모의 면접 난이도가 여러분들 개강 시점부터 중간까지 점차적으로 높아져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출에서 정리 안 한 질문, 또 연습할 때 준비 안 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질문의 뉘앙스를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 그 면접은 기출을 1000개를 정리해도 1000개에서 다 안 나와요. 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거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파생되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하는 요령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 구조화, 응용 면접, 단체 면접, 뭐 카메라 테스트, 그다음에 기출 모의 면접, 최종 파이널 이 단계들로 처음에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계별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들 면접에 자신감을 붙일 수 있게 충분히 연습을 해드릴 거예요. 면접 캠프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한 번 더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는 저 말고 또 아까 보신 아리따 오신 우리 김윤정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4월 6일 날로 일단 사조서 특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오시면 사조서에 써야 될 내용들에 관련된 설명하고 사조서 기출 자료도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꼭 오셔서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그 쓰실 때까지 집에서 연습하실 수 있게, 또 이후로도 첨삭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첨삭도 해드리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개강 전까지 이제 이런 기본 답변 틀을 잡을 수 있는 공통 특강이 2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22일 날 개강이 들어가게 돼요. 개강이 들어가서 정규 커리는 대략 이제 뭐 하사주 정도 잡혀 있을 텐데, 면접 여러분들 청마다 면접 보는 일자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친구가 면접 볼 때까지 관리는 계속 추가 보충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때까지도 조원들의 도움은 좀 필요해요. 그죠? 의리 없이 나 끝났다고 막 도망가면 안 되고, 그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그럼 면접 캠프 종강은 언제냐? 여러분들 6월 14일 날 발표 나죠? 그죠?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는 그날이 종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강 시점을 항상 이때로 둡니다. 그죠? 종강 못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종강 할 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제 들었던 학생들, 뭐, 이제 제 합격 수기 받아놓은 것 중에서 몇 개만 가져왔어요. 제가 책을, 매년 줄여요. 조금씩 줄이는데, 줄이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기출이 지금 저한테. 십몇 년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작업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 이제 나중에 면접 개강 때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질문은 정말 많이 정리가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개별적 케어 뭐 주3회 모의 면접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들도 많아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뭐 배수 안에 들지 못했지만 뒤집었습니다. 원장님이라고 표현되는데 제가 예전에 인천학원 원장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 봐준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다수를 면접하는 건 좋은데 한 명 한 명 봐주기는 인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는 아니고 필기도 컷, 체력도 그때 30점 초반대 1, 2점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면접 경험 쌓는다고 준비한 친구인데 정말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붙었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체력도 망쳤는데 그래서 저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인천 삼성경찰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사례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경찰 면접이 다른 직렬 면접에 비해서는 되게 힘든 면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도 다양하고 준비하실 부분도 많고 특히나 배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1.6배수라고 하면 여기 준비하는 친구 중에서 3분의 1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면접이고 그래서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간절하겠지만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허투루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최대한 많이 봐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 답변 하나하나도 최대한 봐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 만날 때나 뭐 부모님 제외하고 인생에서 뭐 면접 캠프 등록하시면 한 달간 여러분들의 눈을 가장 많이 봐주는 사람이 아마 저일 거예요. 네, 그만큼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자세 하나까지도 제대로 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면접 준비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합격의 8분 응선은 뭐예요? 체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체력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당부 말씀드리면 체력 학원에서는 준비 과정을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몸 상태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운동하시다가 몸에 좀 이상이 있다거나 하시면 욕심은 조금 버리셔야 돼요. 그거 하다가 햄스트링 터지거나 뭐 이런 경우면 여러분들 정말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 정말 잘해 주시면서 체력 준비해 주시고 또 도핑 테스트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뭐 스테로이드제라든지 또 한약에서 나오는 경우도 덜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는 약들 있으면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드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6월달 합격자 발표 때까지는 뭐 하나도 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뭐 술도 많이 드시죠? 그죠? 발표 났다고 아니에요? 이제 술 먹고 싸우면 안 돼요. 그죠? 맞아서도 안 돼요. 맞아 때릴 것 같으면 피해 다녀야 돼요. 그죠? 최대한 그거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면접 캠프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이 설명회라서 20% 할인이 오늘 들어가거든요. 오늘 하시는 게 제일 싸요. 그러니까는 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결정되시면 데스크 가서 등록해 주시고 면접 관련돼서나 혹시 뭐 다른 거 이후 과정이나 질문하실 분들은 마치시고 오시면은 질문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